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11시부터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죠. 코스피 지수 0.5%가량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1.5%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다 할 특징적인 테마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중국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주라든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셨을 것 같지만 이렇다 할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앞으로 또 연휴를 끼고 그 다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테마주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공략주들과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딱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고 방송은 일주일에 딱 1시간 월요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제공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도 하시면 더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대표적으로 양자암호, 양자기술 관련주로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18일 방송 이 자리에서 딱 일주일 전에 공략해드리고 나서 2거래일 뒤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살짝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틀 만에 총 48% 급등이 나와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2차로 잡아드렸고 손절가까지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이 잡아준 매수가에 의하면 매수가 4,850원, 저희 방송 바로 다음 날 저가가 바로 4,850원이었습니다. 터치하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가지고 간 다음에 목표가 1차로 5,500원, 사실은 1차 목표가가 이 정도 선인데 그 1차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은 상승을 보여줬죠. 2차 목표가 6,200원까지 더 크게 뛰어넘으면서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방송 다다음 날부터 상승에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을 보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48%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에는 오늘의 공략주 또한 종목명이나 매수가, 목표가는 방송 중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전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딱 두 가지 종목만 공략을 해드리는데 2주 전에는 이렌시스 공략을 도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저희 방송 이후에 살짝 눌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해줬습니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9월 22일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했던 종목이었고 오늘 저희가 이 차트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오늘장에도 갭상승 띄우면서 20% 넘게까지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2주 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기분 좋은 흐름을 아마 저희와 함께 누리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7월 24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었고요. 이 종목은 저희 방송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162% 상승하면서 9월 11일에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 이 종목은 면세점 관련주죠.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방송 끝나고 나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5,500원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7,100원까지 깔끔하게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 참고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수가 있겠습니다. 8월 21일 방송에서 뷰노라는 의료 AI 관련주를 공략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은 역시 방송 이후 9월 7일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했고 방송 이후 상승만 130%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종목을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렸는데 목표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만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주 기분 좋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인 코스맥스, 저희가 앞서 방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슈에 가장 먼저 크게 상승이 나와줬던 게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연휴 이후에도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는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차트상으로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공략을 도와드렸고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방송 이후 55% 상승하면서 9월 1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일주일에 딱 2가지 종목만 엄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온 2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원전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 모멘텀 가장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약 1년 정도 이어진 이 소송 때문에 사실은 원전 관련주에 호재가 있어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호재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주가가 좀 반응이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악재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우리 원전들의 수출에도 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폴란드와 체코가 있습니다. 이 두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여러 국가들의 우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원전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모멘텀으로 가져와 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20일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아리백의 대안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제시했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한 신재생 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무탄소 에너지에는 포함되는 방법이라고 할 것 같은데 바로 이번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리백 대신에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자라고 말한 것이 바로 원전을 활용해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원전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같은 무탄소 에너지 연합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고 사실은 지금 해외 여러 국가들이 기존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다가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친원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10년여 만에 계속해서 다시 원전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무탄소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원전에까지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원전 관련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역시나 원전 관련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한국의 재건협력단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된 협력을 가장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유럽 최대의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포리자 원전이 많은 부분 지금 파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히나 원전 관련된 복구가 가장 시급하다라는 부분을 재건 관련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안으로 원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한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들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신한울 2호기가 지금 시운전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6기의 원전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원전 관련주가 뭐 수출, 수주에 대한 소식이 있었어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때문에 제대로 호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재료가 있을 때마다 원전 관련주들 그동안과는 다르게 더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철강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철강 관련주 이 월요일 방송을 통해 공략해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재료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전문가님이 오늘 철강 관련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철강, 전기차와 풍력 발전에 필수가 되는 부품을 바로 철광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뛰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중국 경제 반등 기대감 때문이고 두 번째로 철광석의 공급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철광석 가격이 지금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탄소 중립 핵심 물질에 이 철광석으로 만드는 전기 강판을 포함시켰는데 이제 앞으로는 철강도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략할 기업이 바로 친환경적으로 철강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선두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일 철강 업계가 모여서 그린 철강, 즉 친환경 철강에 대한 첫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1회 한일 그린 철강 공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이 철강 관련 기업이 바로 이 한일 그린 철강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업으로서 앞으로 친환경 철강 관련된 이슈와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바로 대장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첫 번째 원전 관련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철강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워낙에 시장에서 핫한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또 약 30조 원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바로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철강 관련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라는 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올라줄 수 있는 게 바로 철강 관련주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더 여기에 더불어서 철강 관련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최근에 상한가 간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와 철강 관련주를 공략 도와드릴 건데 저희가 오늘 방송 이후에 또 2주 동안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기분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종목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까지 한번 누려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옮겨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는 온다. 오늘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일주일에 1시간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고 저희가 방송 공략주는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딱 2가지 종목만을 가져오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저희 월요일 방송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또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휴일까지 껴서 2주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주 동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종목을 또 엄선을 해서 가져와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살짝 좀 수익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지난 2주 전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로봇 감속기 관련주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15%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법한 SBB테크라든지 SPG라는 종목들도 감속기 관련 기업들인데 저희가 이제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감속기 관련주로 더 유망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차트상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확히 눌림목의 공략을 도와드렸고 금요일에 상한가 오늘 갭상승 띄운 거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좀 기분 좋은 수익을 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금 이미 뭐 급등한 이런 종목 말고 앞으로 올라줄 수 있는 종목 2가지로 또 선별해서 가져와 봤으니까요.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할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원전 관련주와 철강 관련주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였죠. 최근 한수원이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송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의 원전 기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우리나라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에 제기한 것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한수원 측의 승리로 소송이 막을 내렸고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의 방해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원전 관련된 수주라든지 연구개발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분 좋게 나오지 못했다면 이제 향후에는 호재가 있을 때 좀 더 주가에 뚜렷하게 탄력적으로 반응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전력 공급의 9.2%가 바로 원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원전에 의한 전력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별로 보셔도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자력 의존도가 무려 63%로 나타나고 있고 스위스는 36%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8%가량을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전력 공급의 5분의 1가량을 아예 원전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추세, 향후에도 원전에 대한 활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개수가 총 436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원전만 100기가 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활용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서 가장 원전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국가가 중국으로 앞으로 건설 예정인 100기의 원전 중에 21기가 중국에서 건설될 예정, 그리고 나머지 인도에서도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가동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원자로의 핵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우라늄 가격이 이때 사고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탈원전 열풍이 이제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탈원전 바람이 일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죠. 이게 바로 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번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로 눈을 돌리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원자료 수명을 연장하기 시작했고, 원전을 새롭게 짓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현재 6만 톤가량인 전 세계 우라늄 수요가 2040년이면 연간 11만 톤에 달해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여간 이어진 탈원전 기조가 이제는 좀 사그라들고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2배나 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2년 만에 우라늄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고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한번 이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원전 기술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폴란드와 체코와 수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원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라늄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더 치솟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10여 년간 이어진 원전 침체기 동안 많은 광산이 폐쇄되거나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필이면 또 우라늄의 주요 생산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자로에 투입되는 핵 연료의 40% 이상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의 우라늄 확보전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라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원전 관련주들 이런 모멘텀 살펴보시면서 선 진입을 해보시면 앞으로 더 기분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우라늄 수요, 급등하는 우라늄 가격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각광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원자력 ETF가 이번 달 들어서만 1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40%에 달한다고 하는데, 때문에 원자력 ETF가 지금 새로운 투자처로 불리고 있고, 원자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 반등이 더더욱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주말 사이에 원전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단어가 바로 무탄소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리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라는 게 바로 아리백입니다. 즉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바로 아리백인데, 여기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새롭게 제시한 대안이 바로 무탄소 에너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원자력 발전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무탄소 에너지에 포함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이긴 하지만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만 10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100% 공급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말고 무탄소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보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원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탄소 에너지에 속해 있는 원전을 활용하자라는 게 이번에 내포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탄소 에너지로 탄소 중립 달성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기존의 아리백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극소수에 그쳤던 것에 대비해서 개별 도상국들도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 아리백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아리백 참여도가 최근에 계속해서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에 신규 동참한 기업들이 27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신규 가입했던 기업의 수인 58개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인데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출 경쟁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리백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의 대표적인 제조 국가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하위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말로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 말로만 탄소 중립이다라고 하고 있지 사실은 이게 달성하기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과 기업들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리백의 대안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말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자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원자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를 공략을 도와드릴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중에는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처럼 이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저희 방송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분 후에는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입장도 가능하고 종목에 대한 정보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고 20분 뒤에 방송 마치자마자 저희 노란톡방 입장문도 딱 잠기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정보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인데 원전 관련주와 철강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수익 실제로 창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원전과 수소 등을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에는 관련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목표인데 무탄소 에너지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내년까지 원전 관련 이 모멘텀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원전
원전 관련주들을 선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원전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에서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승소를 하면서 앞으로 좀 있을 수 있는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폴란드라든지 체코의 원전 수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더 기분 좋은 수익, 기분 좋은 탄탄한 상승을 누려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준비해봤고요. 웨스팅하우스 소송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 원전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원전 관련 모멘텀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수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을 했던 테마주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었다는 걸 다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종목은 원전 관련주이자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논의가 될 수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재건협력단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재건협력단을 만나서 제일 먼저 원전 관련된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약 1,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선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유럽의 전력망이 새로 조성되면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유럽의 최대 규모의 원전이 바로 자포리자 원전으로 기존의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원전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파손이 됐고,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재건하고 복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유럽에서 쓰일 수 있는 이 원전에 대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원전 대용량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특히나 러시아 측에서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루어왔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력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작년에만 해도 활발하게 나왔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동안 이 에너지를 또 전쟁의 무기로 삼았던 만큼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에너지가 곧 안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원전 관련된 협력을 우리나라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이 때문에 연내에 2차 재건협력단을 꾸려서 우크라이나에 다시 한번 파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또 한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 번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원전 관련된 수주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원전 관련주들을 선취해 보시면 지금 저점에 위치해 있는 원전주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아서 아마 좀 기분 좋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건 관련 대장 섹터가 원전 관련주들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신한울 2호기가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울 2호기는 국내 28번째 원전으로 시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월쯤에는 상업운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도 재개될 예정이고, 기존 원전들의 계속 운행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해외를 향한 원전 수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와 관련된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신한울 3, 4호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백지화됐던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의 건설 계획도 재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체코나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원전 수주 관련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체코와 폴란드가 가장 그 기대감이 큰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원전, K원전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수원이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 원전 수출길에도 청신호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이 계속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계속 확대되길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릴 이 원전 관련주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저희와 함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2주 전에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이 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 1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몇 달 전에 공략해드린 게 아니고요. 딱 2주 전에 공략했던 종목이고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을 드리면서 또 목표가를 달성하게 돼서 기분 좋게 이렇게 방송에서 또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미 저희와 함께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것 같고요. 혹은 지금 오늘 저희 방송 처음 접한다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오늘 준비한 2가지 종목으로 또 앞으로 기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가 지난 이후에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2가지 종목을 받아가셔서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좀 담아두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정보들, 혜택들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도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냉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AI가 각광받으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 전력 또한 원자력으로 좀 충당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대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성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원전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또 탈원전 폐기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2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원전 관련된 정책이 계속해서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원전 관련주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이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한 상승의 주역 중에 하나였는데 10월부터 시작이 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이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승소 결과를 받아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에 따라서 주가 탄력적으로 레벨업이 나올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선취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어느 다른 섹터들 어떤 종목들보다도 기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된 이 이야기 한번 드리고 나서 2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공략할 원전 관련주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한수원과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한수원과 함께 이 소형 모듈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 15일에 약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때 26%가 급등 나와줬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당일에 26% 급등, 그 다음 날에 또 한 번 19%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이틀 동안 40% 수익을 달성했던 원전 관련주인데 오늘 이 기업이 이 종목이 그만큼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정부 공공기관 11곳 그리고 SK, GS에너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31개 기업
기업과 함께 소형 모듈 원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해서 SMR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인데요. 오늘 이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외에도 원자력, 수소 산업 등 무탄소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아리백의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무탄소 에너지인데 오늘 원전 관련 이 기업이 바로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열흘 전에 26% 급등 나왔던 원전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워낙에 다양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고 한수원이 또 승소하면서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송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철강 관련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릴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 참고하시면 되는데 철강 관련주는 또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오늘 공략할 철강 관련 기업은 도금 강판과 컬러 강판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중국 경기가 반등한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복합 섹터주로서 오늘 철강 관련주를 가져와 봤고요. 먼저 중국에 대한 이슈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왜 철강 관련주들의 호재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제 유가가 최근에 올 들어서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가 관련주들도 많이 보셨을 법하고 아마 올해 중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유가만 치솟은 게 아닙니다.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건설 제조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 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가 빨갛게 박스 표시를 했는데 철광석과 같은 철광석 선물 가격이 중국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원자재인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세계 철광석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인데 건설과 부동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다양한 정책을 꺼내들면서 철광석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벌써 철광석 가격은 한 달 동안 24%가 뛰었는데 철강 관련주들의 주가까지도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의 철강 관련주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린 수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앞에 그린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친환경의 의미를 담게 되는데 철광석으로 만드는 이 그린 스틸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철강을 그린 스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철광석으로 만드는 전기 강판이 전기차라든지 풍력 발전의 필수 부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전기 강판을 미국에서 핵심 소재, 핵심 물질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소재라는 것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즉 친환경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물질을 이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 철광석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 철광석으로 만드는 전기 강판이 갈륨이라든지 이런 다른 원자재들과 함께 공급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물질로 지정을 했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철광석으로 만드는 전기 강판의 수급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미국 에너지부에서 감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로써 탄소 중립을 선언한 철강사들도 이제는 철강도 친환경으로 만드는 데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오늘 공략할 기업이 바로 그 선두에 있는 기업, 친환경 철강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의 철강협회가 미래 친환경 철강 기술 동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철강 산업이 그린 철강을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철강 시장의 탈탄소화 요구에 이 양국의 철강 업계가 1년에 한 번 이상 정례 세미나를 연다는 방침을 발표한 건데요. 친환경 철강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주 그 중에서도 친환경 철강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을 공략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철강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유망한 섹터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철강 관련주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최근에 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 코리아가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했죠. 이후에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3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특히나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 기업들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규모가 무려 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더욱이 지금 현재 전쟁이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예산, 이 규모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650조 원, 그 이상의 규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재건 사업,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 수가 있다라면 이러한 투자 규모만큼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기업은 도금 강판 제품 그리고 컬러 강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약 30조 원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잠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5일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거래일이었던 9월 18일 월요일에 또 한 번 22%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거의 상한가를 2번이나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큰 폭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을 안고 대장격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뿐만 아니라 이 철강 관련주들 앞으로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철강 관련주로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도 또 철광석으로 만드는 전기 강판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또 철광석, 철강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더더욱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철강 관련주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제 저희 방송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빠르게 노란톡을 입장하셔야지 오늘의 종목 두 가지를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막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철강 관련주 말씀드렸고 첫 번째 종목이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전 관련주
관련주들의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드려봤는데 저희가 또 최근에 2주 전에 공략해드렸던 이렌시스라는 종목 지난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20%가량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두 가지 종목으로 기분 좋은 수익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 지나고 한글날 지나고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